시장이 커지는 회사에 속해 있고 기술력,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고 대기업이 투자를 했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요즘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 시장이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주도주보단 이 테마성 종목 중심으로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을 세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하반기 시장 전망과 우리 토픽 종목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앞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어요. 뭐 예컨대 반도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도 뭐 계속 뭐 7만원대 머물러 있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2차전지도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북주, 뭐 대선 관련주 이런 뭐 테마에 엮이는 개별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들도 막 거론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이거 대응도 어렵고 전략 세우기도 어렵고 주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증권사 지점에서는 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3,000포인트 시대가 네. 사실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왔잖아요. 네네. 이 3,000포인트에서 지수가 더 약간은 막힌 이유가 어떤 작년에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 대형주가 오르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대형주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재미가 없죠, 시장 자체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도 이제 내년에 또 있고 네네네. 또 등등 여러 가지 최근에 환경 관련해서 또 이슈도 되고. 네. 아마도 지금은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오히려 니즈가 더 많고, 어제 보면 뭐 그렇게 무거웠던 그 뭐 상장 이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또 수급이 몰리면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3,000포인트 시대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지금 한 뭐 60에서 70조 정도 지금 증시 예탁금이 지금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 자금들은 언제든 지금 코로나를 때 작년에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빠지면 괴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은 방어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수가 여기서 3,000에서 4,000을 가려면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반도체, IT, 뭐 자동차 뭐 이런 대형주를 사줘야 되는데, 일단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 뭐 최근에 나오는 게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금리를 네. 인상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성장률이 피크아웃이다, 이런 여러가 약간 좀 완화되면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설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올해만 지금 벌써 약 24조를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이. 예. 작년에 연간 25조를 팔았거든요. 네네. 그 상승장에서. 네.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되지 않을까. 매도세가 그치지가 않아요, 외국인들.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말씀드렸지만 이게 받아주는 또 개인들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네. 이제 이 3,000 시대는 우리가 과거의 1,000포인트, 2,000포인트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 맷집도 상당히 강해졌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옛날에 팔면 시장이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3,000포인트 시대고. 맞습니다. 일단 개인들 유동성이 너무 좋잖아요. 자금력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동네가 이제 아차산 쪽이거든요. 네. 사는 동네가. 이게 요즘에 등산 다니면 다 주식 얘기하세요. 거기서 주식은 안 하시던가요? 모바일로? 그래서 주식 얘기도 하시고 뭐 예전에는 또 가상화폐 쪽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 좀 요즘에 이런 투자에 대한 니즈가, 관심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세요? 지점장님. 지점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뭐 삼성전자 문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걱정들을 별로 안 하세요. 국민주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모아나간다는 느낌.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증여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뭐 8.15 뭐
특별사면 얘기도 좀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또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에 대한 문의가 좀 지점에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은 확실히 뭐 누가 봐도 이제 전기차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요? 뭐 수소 전기차 있죠. 그렇죠. 이런 그 신산업 쪽 관련된 것들, 예,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그래서 지점 되게 바쁘시겠다. 네, 이런 것 갖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려면. 메타버스에 대한 또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그 신사업에 특히 이제 앞으로 변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네네. 뭐 고객분이 이러세요. 진짜 최근에 그 현대차에 네네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사셨어요. 근데 반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차 막히잖아요. 그러면 반자율주행으로 놔두면 차가 이렇게 알아서 가는 거죠. 차선을 따라서 속도도 정해놓으면 80km 안에서 가다 서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신사업,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뭐 등등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제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그 대중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 산업이 금방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산업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PC 시대에서 지금 모바일 시대로 왔던 것처럼 네네. 모바일 시대에서 어마한 뭐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엄청난 회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게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어찌됐건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MZ세대 이런 세대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픽하는 건 보면은 안전하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들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우리 지점에서도 추천을 하실 때 방금 뭐 삼성전자도 얘기하셨고 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네. 또 역으로 추천을 또 드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에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표현을 저희는 하거든요. 네. 카카오는 사실 카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리운전도 부르시고 택시도 부르시고 뭐 이제는 카카오 뱅크도 하시고 상장도 하고 그렇죠. 카카오 페이지 뭐 또 상장도 한다 그러고 정말 이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을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핸드폰 안에 정말 우리가 이제 이건 지리적인 장소에 제한이 없죠. 그리고 시간도 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만 할 수 있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는 그 적자 생존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 변화하는 기업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되고, 생각해 보면 그 요즘에 다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 도토리 싸이월드 그거 다시 좀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실 싸이월드가 보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의 원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이월드가 PC에서는 구현이 됐지만 스마트폰, 모바일 쪽으로 했던 그게 전환이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다시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네이버 예를 들면 신규 상장했을 때 뭐 PER이 뭐 100배네 뭐 비싸네 고평가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시총이 지금 시총하고 생각하면 지금 시총이 60조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퍼라는 거 의미가 앞으로 열리고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속한 기업이면 그 고퍼의 주식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앞으로도 뭐 장기 투자, 아까 말씀하신 우량주 개념으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100조 얘기가 있거든요. 벌써.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스몰캡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스몰캡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옛날 그 애널리스트의 감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걸 전제하에 네. 자,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요즘 좀 유망하게 떠오르는 이 스몰캡 종목들이 좀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네이버 시총 작을 때 고퍼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에너지 뭐 친환경 네네. 뭐 쪽 관련돼서 수소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수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커지는 회사에 속해 있고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고 또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를 했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센코입니다. 센코. 센코요? 센코. 예. 센서 코리아의 약자예요. 이제 국내 유일의 그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현대차의 그 수소 전기차 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차가 이게 수소가 새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안 되죠. 그런 걸 잡아줘. 센서죠. 실제 우리가 뭐 지금 뭐 기름 넣고 다니는데 기름 새는 거 방치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걸 크면 큰일 나죠. 새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센서 이런 기반의 뭐 가스 안전기기, 환경기기, IoT 기기 이런 걸 지금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제 초기잖아요. 사실 네네네. 수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하고 약간 차이가 뭐냐면 네. 수소 전기차는 조금 더 대형 쪽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런 쪽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친환경차의 시장을 본다면 한 수소 전기차가 그래도 한 전체 MS의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장의 전망이고요. 근데 포스코가 2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했나 보니까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로화해서 저장하고 유통하고 뭐 이런 쪽엔 있지만 네.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특화되거나 그런 게 지금 약하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이제 그쪽을 수소 생산을 한다고 해요. 500만 톤 규모의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수소 생산과 함께 인프라도 다 갖춰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말씀드린 이런 수소 이런 안전기기, 가스 안전기기 센서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포스코하고는 이제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또 센코는 최근에 M&A를 2건을 했습니다. 환경 측정기 업체 컨텍 지분 한 78.8% 인수했고 또 UN이라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 70%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이 센코의 매출이 아직은 한 300억, 400억 정도, 올해 한 400억 정도, 올해 400억에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회사의 목표는 이쪽 수소 이쪽 관련된 그쪽 시장에서 한 2조 7천억 정도 형성된 시장에 2,700억 정도 매출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00억에서 2,700억이 간다면 회사 사이즈도 그만큼 시총 규모도 커지겠죠. 커지겠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네이버 자꾸 생각이 네네네. 나는 게 센코라는 회사가 그런 성장하는 커질 수 있는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정부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기술력 네, 이 3박자를 가지고 있다. 다 갖춘.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제 핵심인데 네. 가장 그 아까 말씀하신 수소가 새는 부분을 잡아주는 아니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인 것 같고 거기다가 포스코 또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보니까는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어도 거래량이 아직 거의 뭐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게 이제 회사에서 거래량이 좀 주식 유통수가 적다 보니까 관련해서 요즘에 좀 그 주주분들이 요즘에 다 제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 회사 거래량이 너무 적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회사에도 거기에서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규 상장 회사라서 뭐 자금력은 충분히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금을 통해서 M&A를 계속 확대할 생각이고 사세를 계속 키워가는 네, 키워나갈 생각이고 거래량이나 이런 유통 주식 문제도 역시 계속 회사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거래량 없을 때 뭐 원래 기업들이 또 가치를 평가받는 아주 좋은 지금 위치거든요. 예. 센코 아주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아주 저희가 좀 생소한 아주 발굴한 종목을 하나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MZ 세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MZ. 예. 네. 기존에 우리 중장년층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또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투자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는 어떤 것 같으세요?
MZ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산 가면 이렇게 젊은 층들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주식을 기존에 뭐 대학 때부터 동아리부터 했던 분도 계시지만 네. 작년에 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사실은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은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워낙 장이 좋았어요. 장이 좋았으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많이 그렇죠.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으로 투자도 아주 뭐 가상화폐 쪽으로도 수익을 많이 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MZ 세대가 뭐 최근에 뭐 백화점의 명품관에 줄 서가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그 명품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투자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MZ 세대는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신사업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신사업에 대한 뭐 메타버스나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본인들이 직접 하고 중장년층은 아무래도 그 뭐 글로벌 금융 위기나 뭐 IMF도 겪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수적이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도 그렇대요. 7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렇게 그 투자 행태를 보면은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급등주에 올라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네. 보통 지정가 해놓고 그 아래서 담아가면서 계속 모아가면서 이렇게 가져간 스타일인데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 또 펀드 매니저들은 아니 갈 때는 가는 종목을 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거기서도 이미 세대 간의 그런 투자 방식의 차이가 나는데 네. 일반 개인들도 아무래도 뭐 좀 관심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은 조금씩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뭐 급등주 타면은 멀미날 정도 아닙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게 배팅인 것 같아요. 기업을 분석하고 가치를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움직일 때 매매를 하고 그런 게 좀 뭐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리고 뭐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확실히 빠르고요. 네네. 나의 어떤 투자 원칙 중에 원금 보존 원칙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절대로 원금 이하에서는 안 판다. 나 손절 안 한다. 그래서 지점에 상담 오시는 고객분들 보면 계좌가 60개 종목이 있어요. 계좌 안에 다 마이너스예요. 60개. 플러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플러스 난 건 잘 파세요. 아유 안타깝다. 네, 수익 낸 건 잘 파시는데 마이너스 난 건 안 팔고 계시는 네, 원금 낼 때까지 안 판다. 판다. 그래서 어떤 거는 거래 정지돼 있고 뭐 이렇게 네, 그렇더라고요.